2년 전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나와 해당 정수기 모델에 대한 회수 조치 명령이 내려졌지만 또 다른 제품에서도 금속 가루가 나왔습니다.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은 현장을 발견한 경찰관들이 잠들어 있는 주민들을 깨워 모두 7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진의 각막 이식 연구가 잇따라 성과를 거두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로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이 농업의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김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나와 논란이 됐던 게 벌써 2년 전입니다. 네, 정부가 조사를 벌여 결함이 발견된 모델에 대해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다른 제품에서 또 금속 가루가 나왔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웨이 얼음 정수기 CHPI-280L입니다. 저수조에 반짝이는 가루들이 여럿 보입니다. 얼음을 만드는 부품인 징발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반쯤 벗겨진 도금이 금세 떨어질 듯 달랑거리고 부식도 보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찝찝하고 그러죠. 2년 전쯤인가 코에 오염물질 발생이 돼가지고 보도가 돼가지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전 정수기에서 니켈 가루가 나오며 논란이었을 당시 교체를 요청해봤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모델들과 달리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는데 한참을 사용하다 실제로 금속 가루가 나오자 이번엔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문제의 정수기를 수거하려 했습니다. 시골에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말도 없이 그 다음 날 기습적으로 그 에이스 기사가 와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온 거죠. 그거에 대해 좀 황당하다는 거죠, 저는. 코웨이 측은 해당 제품은 2년 전 정부 조사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모델들과 구조가 달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개별 불량 사례라며 니켈 가루가 물과 함께 정수기 밖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출시 이후 약 10만 대가 팔렸습니다. 코웨이 측은 또 도금 들뜸 현상 등의 불량이 확인되면 제품을 교체해주거나 환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어제 새벽 고창에 있는 주택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불길이 이웃집까지 번지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경찰관들이 7명의 목숨을 구조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에서 새빨간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쉴 새 없이 물대포를 쏘아보지만 샌드위치 패널에서 불길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80살 김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새벽 3시쯤. 김모 씨의 집에서 시작된 불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우체국과 단독주택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때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건 순찰을 마치고 파출소로 돌아오던 경찰관 2명이었습니다. 옆집에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옆집에 들어가가지고 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두드려가지고 불이 난 집과 옆집에만 LP 가스통이 9개나 있어 자칫 폭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불이 난 집의 김 씨 부부는 빠져나왔지만 옆집의 노정미 씨 가족과 우체국 당직자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청 세게 두드리길래 이제 나가봤더니 경찰관 선생님께서 불났다고 뒷집에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3시간이나 타오른 불은 김 씨 집을 모두 태우고 옆집도 피해를 입혔지만 인명피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6살짜리, 4살짜리를 저희가 이렇게 새벽 시간대 구출을 했다는 게 저도 한 애아빠로서 상당히 애들을 구출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가슴 뿌듯하고 아찔한 상황에서 발휘된 경찰관들의 발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시각장애로 각막 등을 이식받길 원하는 환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동물의 각막을 이식받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진의 각막 이식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돼지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입니다. 먹을 것을 정확히 쫓아 눈을 움직입니다.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더구나 서로 다른 동물, 즉 이종 간 이식을 하면 치명적인 거부 반응이 발생하지만 이 원숭이의 경우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의의는 최소한의 면역 억제로 이종 각막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향후 임상적으로 적용하는데 많은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돼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장기 이식용으로 개발한 종입니다. 앞서 건국대학교와 농촌진흥청은 다른 원숭이 2마리를 대상으로 비슷한 각막 이식 연구를 했고 2마리 모두 6개월 이상 생존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8마리 가운데 5마리가 최소 6개월 동안 기능을 유지해야 이식에 관한 임상시험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우리 연구자 스스로가 이런 상황이면 안전하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더 이식을 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시각장애로 각막 이식 등을 원하는 대기자는 2천여 명으로 평균 6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각막 이식에 관한 안정성을 더 확보하면서 심장과 신장, 췌도 등 다른 장기의 이식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농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팜이 농업의 새로운 흐름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복합산업단지 성격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전국 4곳에 만들 예정인데 전라북도가 김제에 유치를 추진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표고버섯을 키우는 이 농장은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양까지 생육 환경을 컴퓨터가 자동 조절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밖에서도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기술로 농사를 짓는 이른바 스마트팜입니다. 기존 농가 대비 표고버섯 생산량이 한 2배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인원도 노동력이 한 30% 이상은 절감되는 것 같고. 정부가 복합산업단지 성격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다음 달 2곳을 선정하는 등 2022년까지 전국에 4곳을 만듭니다. 임대형 농장들을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 창업 지원 기관에 생산물 유통과 식품 가공 기업단지, 그리고 주거단지까지 한데 모은다는 겁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농촌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선정한 스마트팜 창업 보육 기관인 농식품인력개발원이 있는 김제에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 풍부한 농생명 산업 기반이 유치 경쟁에서 강점으로 꼽힙니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혁신도시의 농업연구기관, 그리고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김제의 종자단지, 또 새만금의 농생명용지 등 스마트팜을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에 있어서 우리 도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등 모두 9개 시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권역별로 선정한다면 이웃한 전남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달 전북의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의 미분양 주택은 1,891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372가구 24.5%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1,881가구와 비교하면 10가구 0.5% 증가했습니다. 6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월부터 기금본부장 공모를 시작해 후보자를 압축했지만 적격자가 없었다며 재공모 일정을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공모 절차는 최소 2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기금본부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음식의 맛과 풍미를 더해 감초 역할을 하는 소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비교되고 있는데요. 세계 소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페인의 알리시아 식품연구소는 소스가 건강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안전한 소스 개발로 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소는 지역 특산물인 고추냉이를 활용한 소스 개발로 세계화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そういうソースを作っていくことができれば、それを宣伝していくことができればもっと世界中に広ま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한 스페인과 일본의 식품 연구소들이 국내 소스 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소스 산업은 세계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르고 해마다 5%의 성장을 보여 반도체 산업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은 세계 소스 시장 장악을 위해 식품연구소와 업체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소스 산업을 지원할 시설이 내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안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제품 개발과 마케팅 등에서 한계를 보이는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소스 산업화 센터를 건립을 통해서 식품 산업의 반도체라고 불릴 수 있는 소스를 식품 기업이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6,700여 개에 이르는 국내 식품 업체들이 거대한 소스 시장에서 세계적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 2009년 출토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가 보물 제1991호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미륵사지 사리장엄구가 백제 금속공예의 화려함과 섬세함을 증명해주는 사료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원광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불화인 대곡사명 감로왕도를 보물 제1990호로 지정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다음 달 2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서는 가운데 시군의회 의장 출신들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1대 도의회는 10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9명과 초선 당선자 가운데 시군의회 의장 출신인 6명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39석 가운데 36석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가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인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 세미나를 오늘 완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도내 유관기관 실무자 9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망재해에 대한 대책을 공유하는 한편 산재 줄이기 실천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함께 일하던 중국 동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60살 정모 씨가 도주 30분 만에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오늘 새벽 6시 반쯤 군산시 미룡동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중국 동포 56살 김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김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동거녀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장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월 정읍의 한 술집에서 동거녀 47살 A씨가 자주 외박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든 장맛비는 밤사이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완주가 125mm로 가장 많고 진안 125, 익산 123, 김제 120, 전주는 94.8mm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최고 40mm가 더 오겠고 강수량은 지역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28도, 군산 27도 등 오늘과 비슷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후 소강 상태에 들다가 주말부터 다시 내리겠고 다음 주 중반까지는 장마 전선이 오르내리며 비가 오는 날들이 많겠습니다.